여우방입니다. 매일같이 신고가를 새로 쓰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고민도 늘어납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희비도 엇갈리고요. 종목별로 수익률 차이도 큽니다. 정확한 전략을 세워볼게요.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객장에서는요. 투자 전략을 묻는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더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 또 소외됐던 종목 어떻게 갈아타야 되느냐 이러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 강세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장 궁금증은 기존 주도주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갈아탈 것인가 이 고민이 가장 많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풀어가 볼 텐데 전소영 연구원께서는 지금 투자 전략 세우는데 어떤 것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아무래도 종목 간 교체나 아니면 주도주에서 이제 중소형주의 매기가 유입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주도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는 만큼 만약에 주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황 분석을 통하면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올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미 증시부터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미국 증시가 역시 인텔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너무 아시아 증시가 좋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 상승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모건 스탠리 역시 은행주들이 좀 많이 부진을 해서 그러한 여파가 또 우리나라까지 또 금융주까지 발목을 잡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정말 멋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OCI 대단합니다. LG화학도 대단한데요. 제가 오늘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돈 좀 버셨습니까? 이걸 갖고 온 이유가요. 어제 방송을 마치고 전소영 연구원이랑 방송국 문 밖에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MTN 옆에 금감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한테 금감원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소영 연구원한테 저분이 왜 물어보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지금 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개인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금감원을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장주들이 가는 건 개인 투자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데다가 뭐 펀드면 펀드, 랩이면 랩, 아니면 외국인이면 외국인에서 개인들이 철저히 소외됐기 때문에 장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변명이 생기는 거죠. 장이 하락했으니까 이 종목이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주도주 업종들이 막 방송에서도 이렇게 떠들대는 종목들이 있는데 막상 증권회사의 그 객장에 계시는 고객들, 투자하시는 분들 장을 열어보면 철저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종목이 소외됐는데 소외된 종목들만 가득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돈을 버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는 분노의 시간이 지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늘어갈 것 같은데요. 특히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사서 자동차주, 현대차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아니라 소외된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을 신용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철저한 소외주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2200에 가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더 소외가 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4월달 증시 전망 4월 1일날 발키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을 비중 확대했고요. IT를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전망이 틀려서 방향이 뒤집어졌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5월달 증시 전망하면은 또 막 IT를 부르짖을 겁니다.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들이 철저히 개인 투자자분들을 더 소외시키는 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는 주도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잖아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좀 더 관심 갖자 하는데 지금 참 그 대형주의 관심이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나요?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너무 비싸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받을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김우신 차장님이 이제 현대중공업 많이 하시는데 제가 증권사에 근무할 때 현대중공업 7, 8만 원 했을 때 제가 고객한테 추천을 하면은요. 이렇게 비싼 거 어떻게 사요?
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지금 가격이 비싸 보이지만 또 추후 시간이 지나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죠. 문제는 단가가 높아질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개인적인 속망이면 지금 액면 분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가 비싼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매수할 수 있게. 자,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7천억 원 매수했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 외국인은 사실 그 달러 약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와 동시에 다시 한번 코스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제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전 업종에 대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들어올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0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당국과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의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050원까지 타겟을 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레벨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은 있겠지만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1,050원까지 보고 계속해서 이제 사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주도주 중심의 지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나고 나보니까 외국인들 더 샀네요. 장 막판에서 들어왔나 봅니다. 8,800억 원 매수 우위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IT로 몰렸다라는 것에 어떻게 의미를 둬야 될까요? 상상클럽의 김우신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오늘 100만 주 이상 샀던데요. 8% 급등했잖아요. 네. 김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네, 한턱 쏘세요, 정말. 네, 한턱 쏘세요. 예. 수익은 나셨고요. 시황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시황 포인트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도 신고가였었고요. 네. 오늘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장중에 2200선.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선을 지금 터치를 했었거든요. 역시 신고가 시장이기 때문에 신고가에 맞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지선은 제가 어제 상향시켜드렸죠. 2125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신고가 시장에서는 상승을 즐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파이널콜 투자 클럽에서도 오늘 보유 중인 OCI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모습들도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상승을 그냥 즐기기만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좀 소외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좀 판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또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요, 소위 말해서 비싼 주식을 사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주식을 사겠습니까?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의 8,800억 샀거든요.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을 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그런 주식들은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거고 그런 돈들이 바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지수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더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없었던 일이니까요. 그럼 주도주 같은 경우는 섣불리 팔면 안 되겠군요, 차장님. 그렇습니다. 주도주들 제가 어저께 밤에 고수비책 1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매집 국면을 지나고 약 1년 동안의 그러한 조정 국면 이후에 지금 다시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떤 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실적에 걸맞게 주가가 맞춰주는 형태의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냐는 거에 키포인트인데요.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가 물론 며칠 전에 해프닝도 있었죠.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한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그런 의견들이고요. 시장 미국 경제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 자체는 회복 내지는 지금 이제 화랑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주도형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웃의 불행이라 마음은 아픕니다만 일본에서 공급하던 그러한 그 세계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공급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현실화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누가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합을 많이 벌여왔던 그런 일본 기업들인데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들은
있는 나라와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수혜가 높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승 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견인데 어제 코스피 상향 조정하셨잖아요. 전망치. 네. 예,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네. 볼 수 있는 거죠? 지수대를, 구체적으로 위쪽으로 어디까지 열려있는지를 지금 가늠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쵸, 지금 예. 현재, 올해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1배 정도 수준까지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통 여기서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수준까지 더 간다면은 약 한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20%를 맥스로 잡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약 400에서 500포인트 정도, 그러면 2200에서 2500에서 700 정도 수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단기적인 지지선 말씀드리고 있는 2125포인트 그 이하로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처럼 상승장이 진행될 경우에는 눌림목이 진행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화학과 자동차, 거기에다가 이제 IT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화학을 집중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소영 의원님, OCI 대단하죠? 네, OCI가 오늘 60만 원대 돌파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정도로 강할 줄이야. 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 에너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관련된 폴리실리콘 관련 업체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지진의 여파로 원전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태양광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에 가장 대표주가 OCI이기 때문에 이 OCI에 대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이 OCI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폴리실리콘을 양산하겠다라고 밝혔던 삼성일화, 그리고 하나케미칼,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세 업체들이, 4개의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화학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폴리실리콘 관련해서는 사실 이 3개 업체가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2013년 정도 이제부터 이렇게 양산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되면 시장이 단기적인 공급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다른 업체들도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단기 공급 가능성까지도 한번 열어두셔야겠는데요. 물론 이거는 좀 2년 후의 일이니까 지금 현재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거기다가 태양광 시장 앞으로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관심 받았잖아요. 근데 OCI가 이제 너무 들어가기에는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아까 언급드렸던 네. 그 폴리실리콘을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이런 3개 업종이, 3개의 그 주식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 경쟁 사회라고 하지만 이 폴리실리콘 산업 자체가, 태양광 산업 자체 캐파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의 과잉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커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OCI가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다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늦지 않았나요? OCI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가를 가기 네. 때문에 전 목표 주가를 얼마나 높게 잡아야 될지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괜찮다라는 의견인데 이수목 주임님 의견 있으세요? 네, 저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앞으로 추가 성장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떤 그런 업종을 가야 되냐라고, 어떤 종목을 가야 되냐 그랬을 때는 2012년이죠. 생산하기 위한 삼성정밀화학이 오히려 좀 후발주다 보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OCI가 삼성정밀화학이 태양광 한다 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결국 그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혔던 것처럼 삼성정밀화학도 오히려 조금 더 후발주지만 좀 태양광이 좀 후발주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오히려 같이 제일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네요. 네. 김우신 사장님. 네. 네, 태양광 또 의견 주실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정유주도 지금 유가 상승에 계속 발맞춰 가고 있잖아요. 네. 같이 또 투자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태양광에 관련된 폴리실리콘. 최근에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년간의 긴 고민 끝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제 그만큼 폴리실리콘이 지금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계 각국의 나라와 정부들은 앞으로 이 태양광 발전이 대체 에너지로서 가장 현실화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원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까지도 30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유망한 그런 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양광 쪽에서는 여전히 성장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을 보실 때에도 딱 큰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나 큰 그런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OCI인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적정 주가는 약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사이였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뭐 급등을 나오면서 6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부랴부랴 뭐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러한 뭐 시티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는 뭐 65만 원까지 지금 상향을 시켰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루 만에 그 목표 주가가 다가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OCI를 추가적으로 신규로라도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태양광을 하겠다, 태양광 쪽을 난 집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OCI의 약간의 발당기기 정도는 지금도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OCI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순복 주임님의 삼성정밀화학도 좋고요. 저 같으면 LG화학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가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전소연권님. 지금 준비를 하셨죠? 네, 유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글로벌 흐름이 지금 글로벌 자금이 원자재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에 따른 정유주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국제 유가와 그리고 금 가격, 뭐 농산물 가격 이런 흐름들이 달러 약세에 의한 유동성 공급으로 지금 다 들어 올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배럴당 그 WTI 기준으로 10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 차트를 아마 보여주실 텐데요. 103달러를 상회하면서 피보나치 수열로 했을 때 전고점이 147달러까지 지금 열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좀 장기적인 흐름이고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을 보셨을 때는 이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금은 안전자산으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만능인데요. 불황 때도 오르고 그리고 호황 때도 오르는 이런 양쪽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을 보시면 금 가격도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너무 높다 싶지만 차트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금 가격이 온스당 1,50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유동성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마트 머니는 주식에서 채권에서 외환, 외환에서 원자재, 원자재에서 농산물 이렇게 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원자재 관련 주들이 너무 높다 하면은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농산물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원자재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매기가 유입되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직 뭐 당장 들여다볼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농산물 관련 주식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사실 원유가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따라서 2분기에 대부분 이제 정유 관련 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유동성으로 인한 그 달러 약세로 인한 유가 상승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유주들 정제 마진이 높아지는 가능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유가 흐름에 따라 지금 또 원자재 가격 이거 생각나는 게 또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대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화학주를 계속 뚝심 있게 밀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전소영 연구원께서는 이제 농산물 우리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제가 좀 이제 매기가 다시 농산물 쪽으로 몰리기 시작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SS 시작할 때 이 상품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SS 시작할 때 한 달 전쯤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생각이 나네요. 네, 이순복 주임님. 저는요, 오늘
계속 지금 우리가 정유주, 화학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네. 한번 소외되는 업종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 김우신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항공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항공주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잖아요. 유가가 상승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정재훈 대리님을 좋아하는데 왜 우리투자증권이랑 그렇게 안 맞죠? 우리투자증권이 기간 매물 출회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고 해서 추천 종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한항공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저가에서 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항공주는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화학주 자동차만 보지 말고 좀 분산 투자를 해라. 그래서 오히려 원화절상 수혜주로 대한항공을 보자라고 그랬는데 김우시 차장님. 네. 왜 돌리세요? 네, 아니,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차장님의 이 휴대폰이 빨갛게 변했네요.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주 접근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뭐 아이폰이 통화 음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동료 휴대폰을 좀 빌려서 좀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 분한테. 이혜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기념일이 되면은 이제 그 부부나 애인 간에 어떤 그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때 주로 뭐를 주고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돈이 최고의 돈이.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금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지금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그런 기념일 날마다 저는 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투자도 되고요. 자산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항공주가 성장주라는 개념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대한항공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주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그 항공주는요, 저는 이렇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공주는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항공만 보더라도 저가 항공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서울에서 제주까지 노선이 10,000원짜리 항공권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 대한항공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잠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대형 항공사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그런 고객들도 많고요. 항공 수요가 그만큼 시장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잠식당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자체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오른 주도주 아니면 지금 소외를 받는 항공, 금융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순복 지임님께서는 한번 눈을 넓혀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네. 어제는 또 보험 쪽에 또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집하고 있다는 의견도 주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증권은 오히려 철저하게 소외되는 반면에 보험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도 외국인의 매수는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더 두고 볼게요. 그리고 공통적인 의견은 더 투자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희 MTN의 또 이항영 위원께서 참 좋아하는 수단인데 금펀드 또 들으라고 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참 많이 우리가 의견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전략 세울게요. 다음 주제입니다. 물반 고기반 하니까 예전에 명동고래 님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고요. 증권사에서는 계속 목표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략 세우기 어려울 텐데 세 분의 전략 귀 기울여 주세요. 전수혜 연구원님. 네,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도주 중심의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주도주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시장이 들어 올려지는 장입니다.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실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은 다소 소외되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한 번쯤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순복 지임님. 김우시 사장님은 애인한테 금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 봤더니 그 돌반지도 너무 비싸가지고 1g짜리 반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돈이 들어간 명품 가방이 제일 좋고요. 급증이 후유증이 내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주도주는 어디로 바통을 이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보일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기업 실적
실적이 뭐 2통 정도 열리는데요. 그리고 금요일 날 쉬다 보니까 제 예상으로는 오늘 밤에 화려한 기업 실적이 휘나레를 날리고 금요일 날 여유롭게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런 전략으로 그 말씀은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악재가 없는 한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김우신 차장님. 네. 전략이요. 전략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략하고 똑같고요. 업종 대표주의 압축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그냥 너무 식상하니까 그냥 종목 하나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동차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중에서도 한 종목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금에 대한 선물을 주고받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을 너무 많이 가공돼 있는 금은, 그러니까 머리서 뭐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실용화에 쓸 수 있는 금은요, 그 품삯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링 반지 정도 순금 대신에 18K나 18K나 14K가 아닌 24K 순금 링 반지를 서로 주고받으시면 명품이 들어가 있는 돈 가방보다 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딱 좋은 점은 종목을 집어주시기 때문인데요. 하이닉스 집어주셨고 셀트리온 집어주셨고 오늘은 현대중공업 이어서 오늘 현대차 의견 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상상클럽의 김우신 차장님, 주식순위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